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작은 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생의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는 법의 한 구절, 한 단락, 인생을 바꿔버린 샌드위치. 이 단락을 한번 낭독을 해볼까 합니다. 인생을 바꿔버린 샌드위치. 충분히 긴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누구에게나 생존율은 0으로 떨어진다. 척 폴라닉, 미국의 저술가. 2009년 7월 19일 나는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를 넣어 내가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심장질환을 예방하려고 노력하는데 상당한 세월을 보낸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양상추에 토마토의 달콤함과 베이컨의 짭짤함이 어우러진 조합에는 어딘가 저항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1950년대에 쓰던 식탁에 앉아서 뉴스를 켜고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했다. 방금 끝낸 컨퍼런스 콜로 나눈 대화를 곱씹으면서 짭짤하고 달콤한 맛을 음미하며 동시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두 입을 먹고 나니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데 꼭 샌드위치가 가슴에 걸린 느낌이었다. 마치 골프공을 삼킨 기분이었다. 압박감과 가벼운 통증이 가슴 아랫부분에서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물을 좀 마시려고 일어섰고 물을 삼키는데 물이 식도에 차오르며 거의 입까지 올라왔다. 뭔가 이상했다. 잠시 아주 불편한 순간이 흐른 뒤 음식과 물이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의사로서 나는 식도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며 마치 크게 부풀었다가 바람이 빠지는 풍선처럼 상당한 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음식이 식도에 걸린다니 전혀 정상이 아니었다. 그날 밤 K씨가 집에 돌아오자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협착이겠네. 40년이나 속쓰림이 지속되면 그렇게 돼. K씨가 의사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더 그럴듯하고 더 걱정스러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 그것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치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틈새 탈장을 앓았는데 이것은 위장이 가슴 쪽으로 미끄러져 올라가면서 식도를 주기적으로 유산에 노출시키는 증상이다. 장기간 지속되면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우리는 이것이 문제라고 믿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의사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 검사나 받아봐야겠다. 누구한테 전화하지? K씨는 팀 수업이라는 동네 유장병 전문의에게 전화해 보라고 했다. 팀은 다음날 바로 나를 검사해 주기로 했다. 의사가 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 K씨와 나는 무서운 가능성을 부정하고 그 상황에 관해 객관적, 의학적인 입장에서 토론했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두려워서 입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 우리는 암이 우리의 대화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 나는 너무 젊었다.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우리 집안에는 암 환자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협작일 뿐이었다. 괜찮을 거야. 팀이 확장시켜주면 새 사람처럼 좋아질 거야. 걱정할 거 없어. K씨가 말했다. 내시경 시술을 받는 날 나는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팀이 협착을 발견해 확장시켜주면 그것으로 끝날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K씨와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였고 난 거기에 매달렸다. 나는 아이포드를 귀에 꽂고 행인들에게 웃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면서 3km 정도를 걸어 티무 병원에 도착했다.
그곳은 마린 카운티의 작은 계곡 마을들을 끼고 흐르는 아름다운 시내 옆에 있었다. 노크놀은 언제나 나의 동반자였고 그것은 그날도 다를 바 없었다. 병실에서 간호진이 나를 준비시키는 동안에 나는 농담을 했다. 그들이 재빠르게 바늘을 꽂고 정맥주사를 연결하고 펜타닐과 미다졸람을 약간 투여한 뒤 몇 분이 지나자 나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자 딸 셰릴이 침대 옆에서 아름다운 까만 눈동자와 사랑스러운 미소로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시술이 끝났다는 사실도 몰랐다. 아직도 취한 상태였다.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는 팀이 검사 결과를 알려줄 때까지 기다렸다. 팀이 들어오더니 우리에게 식도 사진을 보여주었다. 내 눈에는 짓무름이 보인 것 같았지만 약물 때문에 의사로서 뇌는 돌아가지 않았다. 팀은 짓무름이 있다고 말하면서 며칠 후에 조직 검사가 나오면 이야기하자고 했다. 뒤돌아 생각하면 그때 그는 친절했다. 사흘이 지난 2009년 7월 24일 오후 5시에 나는 팀에게 전화해서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물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나는 협자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바깥으로 나가 마음을 다잡았다. 팀은 부드럽게 말했다. 결과는 받았어요. 내일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팀, 나 의사예요. 나도 그런 말을 해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뭔가요? 팀은 주저했고 그 주저함에서 우리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았다. 병원에 와서 이야기하자는 말은 오직 나쁜 소식이 있을 때만 한다. 난 전화로 알려주어도 괜찮다고 팀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가 더 편해지기를, 둘 다 좀 더 편해지기를 바랐다. 식도 먼 쪽에 서남종이 나왔어요. 쉬운 말로 하자면 식도 아래쪽에 암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순간 나는 내 삶이 이제까지와 결코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난 이것이 아주 안 좋은 암이라는 걸 잘 알았다. 이 진단을 받고 살아난 환자를 본 적이 없었다. 진단 후 18개월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75%이고 5년 내 사망할 확률이 90%였다. 편안하거나 고통 없는 죽음도 아닐 터였다. 마음 한편이 빠르게 돌아갔다. 정밀검사와 치료 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뭘 해야 하지? 요즘은 통계가 어떻게 되지? 어떤 동료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지? 혹시 선택사항이 있다면 무엇이지? 그와 동시에 마음의 다른 한편에서는 케이시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셰릴과 윌에게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의사로서의 마음과 관계를 다루는 마음이 서로 제각각 동시에 작용하는 걸 목격하는 것은 흥미로웠지만 그 순간 나는 불안하지도 동요하지도 않았다. 내가 느낀 차분함은 뜻밖이다 못해 거의 충격적이었다. 나는 나무들을 응시하며 평화로이 앉아 있었고 내가 왜 동요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나는 52살이었고 방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노스 박사는 1969년에 펴낸 고전 죽음과 죽어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감정의 5단계를 설명했다. 그것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다. 의사나 간호사나 심리학자가 되려는 학생은 누구나 이것을 공부한다. 그러나 흔히 간과하는 부분은 이것들이 간헐적으로 아무 순서도 없이 일어난다는 점, 수많은 다른 감정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또 역설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아주 우스운 생각, 감정이 떠올랐다.
자유라는. 나는 10대 때 이미 통통했고 그때 이후로 평생 엄격하게 몸무게를 조절하며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 어릴 때 나는 운동 능력이 좋지 않았고 앉으면 바지 단추가 꽉 조였던 기억이 난다. 나는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거부하지 않았고 우리 어머니는 훌륭한 요리사였다. 나쁜 식습관 덕분에 나는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가면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가르치는 길을 걷게 된 셈이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는 법이다. 진단을 받은 순간 그 모든 게 무의미해졌다. 이제 다이어트는 안 한다. 나는 그래도 몸무게가 줄어들이라는 걸 알았다. 벤앤제리, 우리 관계를 되살릴 수 있게 되어 기쁘군. 솔직히 말해 데킬라를 암에 직접 들이붓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 전에 먼저 다뤄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나는 야트막한 산에 둘러싸여 나무가 우거지고 새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우리 집 정원에 앉아서 월계수와 소나무 향을 들이마셨다. 내 인생은 이제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내 몸 상태도 날마다 달라질 터였다.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통증, 메스꺼움, 그리고 마침내 시들어 죽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수많은 환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과정을 목격했지만 나는 한 번도 그게 어떤 느낌이냐고 물은 적이 없었다. 이제 나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낮잡아 말해도 이제 아주 도전적인 여행을 떠날 참이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서 가족과 나에게 암이 삶의 중심이 되기까지 마지막 남은 30분을 누렸다. 가수 겸 작곡가인 워런 지본은 2003년에 암으로 죽었다. 그는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 게스트로 나갔다. 레터맨이 그에게 죽음의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샌드위치를 매번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때 그 말이 내게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하게 다가왔다. 나는 인생은 균형에 관해 강연할 때 그 문구를 자주 써먹었지만 이제 그 말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결국 내가 암을 발견하게 된 것도 샌드위치 덕분이었으니까 나는 웃음이 났다. 그러다 문득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 때문이었다. 나의 아내이자 가장 좋은 친구인 케이씨가 곧 집에 올 시간이었다. 아내의 인생은 곧 바뀔 것이었고 나는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아내는 간병인이 되어 남편이 병에 시들어가다 결국 죽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든 시간을 멈추어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계획했던 삶은 끝났다. 거의 30년간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제 나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아내의 가슴을 산산이 부숴버리게 될 터였다.